그 대법원에서 엘라바마 선거구 지도에 대한 소송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대법원까지 항소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게 항소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14개 주에서 알라바마 주의 편을 들어주는 이른바 그 아미쿠스 브리핑이라는 것이 대법원으로 날아갔다. 14개 주가 여기에 합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월요일 밤 늦게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걸 저희가 어제 늦게 접수를 해서 이제서야 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워싱턴 프리 비컨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엘라바마 주 선거구 지도를 연방 대법원이 복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5대4 판결로 엘라바마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분별한 방법으로 주를 분열시키지 않고는 민권단체가 제시한 지도를 채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주 정부에서 만든 이 선거구 지도, 뭐 주 의회에서 사실 통과시킨 것이죠. 근데 이 선거구 지도가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요구하는 흑인 인구가 반영이 되어져 있는 선거구 지도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알라바마 주의 전체 주 흑인 인구가 27%나 되는데 4분의 1이 넘는데, 그러면은 7명의 알라바마 하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 의석 중에서 적어도 2자리는 흑인들이 차지할 수 있어야, 흑인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게끔 선거구 지도가 만들어져야 인구 비율이 반영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죠. 억지로 인구 비율을 맞춰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엘라바마 주 정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계속 항소를 벌였던 것이었고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그 선거구 지도의 논란에 종지부를 좀 찍어주는 결론을 냈다. 가장 중요하게 결론을 내게 했던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 하면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연방 센서스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됐죠. 인구조사 자체가 좀 많이 늦어졌던 점. 인구조사 결과가 굉장히 늦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늦게 발표된 결과를 가지고 선거구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중간선거를 치르기 위한 예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비선거를 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충분하게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시간 싸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의 이 대법관들의 판례를 보면은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깊이 인지해서 과거에 해오던, 유지해왔던 선거구 모양과 비교적 유사한 지금 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그 선거구 지도 모양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의미 있는 것이 나왔는데요. 그 캐버노 대법관이 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쪽에서 이걸 소송을 걸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 하면은 선거권법, 투표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표권법에 보면은 제2조 섹션 2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소수가 다수에 의해서 이게 압박받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거구 지도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수민족이 다른 유권자 구성원보다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이 선택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적게끔 이 선거구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투표권법 제2조에 있는 것인데, 하지만은 그것은 소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 소수라는 개념이 인종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종차별의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적으로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흑인 인구의 비율이 반영되게 해달라라는 요구는 결국은 차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충돌, 이해 충돌이 벌어진다 하는 부분이 이제 대법관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인구 비례를 보장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서 인구 비례를 보장해 달라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첫째는 시간상 급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 지금 나와 있는 안이 과거의 지도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통과시켜라.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구 비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인종을 거기에다 개입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다른 주에서도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사이에서 가장 격심하게 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흑인 인구들의 유권자들의 인구 비율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선거구를 나눠놔야 된다라는 주장 때문에 여러 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덕분에 그런 문제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지침이 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 진영에서는 좀 서운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문회 없이 패널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법원의 긴급 절차에 대한 논쟁을 되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선거구 지도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없이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그런 위원회에서 단위에서 그냥 다 결정해 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민간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덜 되는 그런 지도가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투표권법을 폭행하는 대다수가 아직도 있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이제 지도가 그려질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종의 비율을 반영하는 선거구 지도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제2차, 3차의 차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데다가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을 굳이 구분하려고 애쓰는 분리주의자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이죠. 어떤 인종이든 피부색과 관계없이 내 출신 국가 배경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미국 시민이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라면 그러면 동등하게 똑같이 취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똑같은 유권자로 취급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흑인 유권자, 백인 유권자 이렇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평등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래서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구를 책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권자의 인구 그리고 그냥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환경적인 시스템을 고려해가지고 선을 긋는 것이 행정적으로 긋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방법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식적인 방법을 벗어나려고 어거지로 인종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소수를 보호해달라는 목소리를 떠나서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지적을 지금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지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엘라바마주는 그래서 이제 선거구가 다 확정되게 됐고요. 이번에 엘라바마주 선거구 조정 소송에 관련되어 있던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로 해서 소송을 조만간에 다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안에는 모든 선거구가 다 확정이 될 것으로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